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뒤처질까? 왜 똑같이 노력해도 결과는 다를까? 오늘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처세술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인간관계부터 성공 전략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지혜다. 카드 게임을 할 때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유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징어가 먹물을 내뿜듯이 자신의 생각을 감춥니다.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진상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조각가가 아니라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갑니다.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예의도 존경도 함께 사라집니다. 매력은 가장 강력한 성공 수단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타고난 매력을 가졌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매력도 노력을 더할 때 빛을 발합니다.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을 얻으려면 내면의 매력을 찾아내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꿉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복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옹호자로 바꾸는 것은 통찰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어리석은 척할 줄도 알아야 한다. 겉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히 어리석은 척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욕망을 알아내 이용하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이 있습니다. 평판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 이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 중요한 것은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상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동기는 잘 다듬어진 품성이 아니라 천박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의 본성이 가장 욕망하는 것으로 유혹하면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불운을 함께할 사람을 곁에 두어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아서 결국 모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해줄 사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둡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불운도 천박한 군중도 감히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불운과 슬픔은 두 사람이 분담하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홀로 당하면 두 배로 커집니다.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마세요.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입니다.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은 자신의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한 번에 지나친 호의보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신비로운 것을 숭배합니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사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약속할 때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로 대하거나 따지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고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당신 자신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혈연이나 우정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악의를 품은 이의 말은 반대로 해석하라. 악의를 품은 사람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긍정은 부정을 의미하고 부정은 긍정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어떤 것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쁜 것을 칭찬함으로써 좋은 것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신경하게 모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궁금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예의는 일종의 속임수다. 우리 주위에는 정중한 인사만으로도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의 바른 태도로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예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진지 않은 예의는 속임수입니다. 지나친 예의는 상대방에게 의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권력이나 재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첨을 떱니다. 참된 예의와 지나친 예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말은 빨리 끝낸 말이다.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마세요. 한 가지 화제에만 매달리거나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어떤 말이든 짧게 끝내면 듣기에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짧고 명쾌한 대화로 지루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짧은 말 속에 좋은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설령 내용이 좋지 않더라도 짧게 말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칭찬을 구걸하지 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큰 성과를 이루었다면 굳이 그것을 뽐내지도 말고 허풍을 떨지도 마세요.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공적에 대한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영웅처럼 보이기보다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명예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더 경계한다. 더 이상 타인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명예로운 행동은 사라지고 신뢰는 배신당하고 은혜는 쉽게 잊혀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을, 어떤 사람에게는 견덕스러운 행위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이 누군가의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명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항상 더 경계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천박한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손해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과 친하게 지낼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돋보이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보잘것없어집니다.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 떨지 마라.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허풍을 떨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 두면 하찮은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섣불리 손을 대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합니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과장과 허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과장과 허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은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존경을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습니다. 존경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몫입니다. 존경받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존경과 멀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릅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잠자코 기다리세요. 지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 나가세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경쟁하지 마세요.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섭니다. 그는 수치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명예를 포기한 채 온갖 무례한 말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옵니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에는 한 수 가르쳐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헛된 공명심에 빠지지 마라. 결과에 우쭐한 마음에 혹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특이하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개성이 강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허영심과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유난히 못생겨서 널리 알려진 사람처럼 그는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자신의 바람과 달리 좋은 평판을 얻기는커녕 결국 조롱거리로 남게 됩니다. 지대의 흐름에 따르라.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치세요. 당신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침묵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라.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습니다. 침묵은 훌륭한 자제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당신을 소외시키려고 작정한 사람과의 대화, 당신을 마음대로 조정할 목적으로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과묵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미 한 일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침묵은 자신의 재능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입니다. 못 들은 척하라. 사악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탁월한 작품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성을 자랑하는 작품에 불을 지름으로써 자신이 영원히 유명해지기를 꿈꿉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처법입니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고 반론을 제기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비방한 상대는 교묘한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파벌을 만들어 불화를 일으키지 마라.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터무니없는 일에는 절대로 휩쓸리지 마세요. 세상에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아하는 별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규율과 규칙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어 온갖 기행을 일삼고 그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 대해 거들먹거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적절히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이유 없이 파벌을 만들지 않고 규칙과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습니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혀는 정신의 맥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꾸짖지 마라.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을 공격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의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도 않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꾸짖을 수 없고 꾸짖어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라.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격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고상한 취향, 순수한 지성, 확고한 의지,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단련합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된 채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완벽함에 도달합니다.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 완벽함에 이른 사람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항상 정신을 새롭게 하라. 사람의 기질은 7년마다 바뀝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식견과 취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태어난 지 7년이 지나면 사람은 이성을 갖추게 되고 그 후 7년마다 새로운 재능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생활 환경을 바꾸고 혹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적합한 직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 있지 않으면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운명의 여신은 걸핏하면 우리의 삶에 제멋대로 끼어들어 장난을 걸곤 합니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날이 어이없게도 가장 위험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신만만해질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가 경계심을 보이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날을 선택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성, 용기, 지혜로 무장한 채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자신이 부탁하는 입장이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할 때 상대방을 지나치게 치켜세움으로써 호의를 베푸는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혹은 누가 누구에게 신세졌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칭찬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아첨과 예의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웁니다. 이는 매우 교묘한 기술입니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